수도원이라고 밑에 써져 있죠, 그죠? 모네스터리 수도원이라고. 자, 수도원은요, were the engine room입니다. of the Middle Ages. 중세 시대의 엔진 룸이래, 엔진 방이래, 엔진이 돌아가는 곳이래. 뭐 원동력 정도로 비유적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엔진이 있는 기관실이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세 시대의 수도원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수도원, 중세시대 뭐 원동력이 되는 그런 좀 중요하고 핵심적인 곳이었다. 그러면 뭐 도입 부분에 이미 monasteries,라고 주어로도 쓰였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니 수도원은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자, at the height of their activities and influences. monasteries 복수로 쓰였죠? 대여가 수도원인가 봅니다. 수도원의 활동과 영향력의 정점에서,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뭐 어떤 종교적인 집단 이 기관이, 그죠? 그들이 하는 활동과 영향력이 아주 클 때, 그죠?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자, 수도원들은 뭘 제공했대요? Intellectual leadership for the institutions of church and civil government. 시민 정부와 교회, 얘들아 뭐 종교적 집단이 수도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지금도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외에, 수도원 외에 뭐 교회나 아니면 시민 정부의 기관을 위해서 지적인 지도력을 제공했대요. 목적 1번입니다. 목적어 1번. 자, 그리고 목적어 2번. In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종교적 사상과 관행에 대한 혁신을 제공했고, 의료 provide의 명사 형태 공급, 제공이 되겠습니다. provision. 이거 모르는 사람들 꽤 있더라. 공급, 의료 공급, 심지어 교육도, 그리고 시각적인 문화와 그리고 agricultural development, 농업 발전까지 제공했대요. 목적어 2번, 목적어 3번, 목적어 4번, 묶어서 목적어 5번으로 나열하겠습니다. 얘들아, 수도원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수도승, 수도원. 약간 속세에서 벗어나서, 그지? 고립 단절돼서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절제된 삶 속에서 이런 사람이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속세와 벗어나서 약간 사회에서 원하는 거 다 욕구를 채우고 이런 삶이 아니라 뭐 그런 욕구를 잘 참고 견뎌내면서 그 안에서 학문을 닦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수도승이. 맞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원의 생활이 다 나아가서 지적인 지도력을 제공하고요, 혁신도 주고요, 심지어 뭐 의학적인 공부를 안에서 하게 되면 의료 공급도 해줄 수 있겠죠. 교육도, 학문 분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교육도 제공할 수 있고요, 여러 뭐 문화와 혹은 뭐 농업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야? 사회적인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도원 생활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이고 의료고 교육이고 할 것 없이 여기저기를 뭐 영향력을 지금 제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네. 사회에 기여한 겁니다. 기여한 것들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수도원은 did all this,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냈어요. 동시에 뭐 하면서요? 야, 수도승, 아까 말했잖아. 속세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면서 스스로를 수도원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수도원 내에서 그렇게 단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요. 그 얘기하고 있네요. 어떻게요? Self-imposed isolation. 더 넓은 사회 공동체로부터 셀프, 스스로에 의해서 부여되고 부과된 고립과 단절 이라는 것을 옵절빙 하면서요. 옵절브, 내가 말했지? 요번 수능 문제
단어들을 보면 필수 단어로 출제됐고 필수 단어에 1번이 나온 게 아니라 2번과 3번 뜻까지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수능 지문에 옥절부 단어 나왔어요. 준수하다로. 여기서도 준수하다로 쓰였습니다. 준수하다, 지키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부여한 고립과 단절의 삶을 준수하고 지키면서 동시에 오잉 속세에 해당하는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요? 혼자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살았는데, 그쵸? 외부 바깥에 있는 사회의 영향력을 뿌렸다는 얘기예요. 대단하다. 준수하다? 옵저베이션은 관찰이에요. 준수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면은 옵저번스가 되겠죠. 그쵸? 옵저번스, 준수란 명사입니다. 지킴, 준수. 자, 수도원 생활이 제공했던 게 사회적인 기여다, 영향력이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영향력, 행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시에 같이 했던 게 뭐예요? 스스로가 부여한 고립된, 단절된 삶이에요. 두 가지 특성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갈게요. 왜냐하면 for이 전치사지만 주어 동사로 문장이 이어질 때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수도원은요, 의도되었거든요. To function as a place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set apart A from B인데 A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set apart는 PP 형태로 앞에 있는 places를 꾸며주는 과거분사가 되겠죠. 어법 체크하겠습니다. set apart, 예, 과거분사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된 장소로서 기능하도록 그렇게 수도원은 지어졌어요. 의도됐습니다. 이미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그 기관이 그런 의도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요. 자, 그리고 in which가 들어가 있네요. places,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그곳에서 in which where, 누가요? 몽크스, 누구예요? 수도승입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도승이 devoted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바치고 있죠. 어디에? 종교적인 observance 나왔네요. 지킴, 준수.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걸 우리는 종교적 의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준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그리고 기도하겠죠. 맨날 기도하겠죠. 그죠? 기도와 여러 가지 학술 연구들, 공부, 학문 분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를 하겠죠. 학문에 관련된 계속 그 공간에서 내내 영구적인 그러한 사이클에 뭐 하는 거야? 그들의 삶을 바치는 겁니다. 괜찮지? 자, 이런 종교적인 기도와 그리고 praise, 찬송, 찬양 이런 것들은 lie, lay, lane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죠. 존재하다, 어디에 있다, 자리매김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눕다, 전치사 있고요. At the heart of monasticism, 가로 닫아주세요. 어디에 있다, 자동사입니다. 당연히 수도원 삶의 중심에는 종교적인 기도와 찬양이 늘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늘 이곳에 기도와 찬양은 늘 있었습니다. 자, both, 둘 다네요. those, 이런 사람들과 and, 그리고 이런 사람들 둘 다. 그렇죠? 자, 이런 삶을 따르는 다른 수도승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즉 수도승인 사람들이나 수도승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 that 이하라고 믿었대요. monastic lives, 수도원 생활은 were led, 이끌려지다, 영위된다고 그렇게 믿었대요. 뭐를 위해?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 더 넓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오케이, 위로 올라가. 결국엔 위에서 나열되고 수도원
삶이 뭘 제공했다고 얘기했죠?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요렇고 그죠? 이 나열된 부분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 기여, 사회에 기여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더 넓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수도원 삶이 이끌려지고 있구나라고 수도승 자체도 그리고 수도승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수도원의 생활이 나쁘지 않네요. 그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줄 치세요. 수도원의 삶은 더 넓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기여 괜찮지?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that 목적어 2번이라고 생각했어요. The sacrifices made by monk.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욕구를 억누르면서요. 절제하면서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승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희생들. sacrifice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자, 뭐 하면서 separat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separate는 A from B입니다. normal human contact와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접촉과 분리시키면서 그렇게 행해진 희생이 function 기능을 했다고 믿었대요. as 뭐라고요? 참회. 자, 우리 모두 참회합시다. 반성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요. on behalf of는 뭐뭐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란 뜻입니다.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deliverance, 좋죠? deliverance, 구제, 구원, 구조 다 같은 뜻이 구제, 구원, 구조 다 이런 뜻이 다 있어요. deliverance에 그들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참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희생이 작용했대요. 자, 몽크스 수도승은요 여겨져 왔어요. 여겨졌습니다. leading 이끄는 것으로 너무 중요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parallel 별표에 parallel 무슨 뜻이냐? 나란히 가는 걸 말해요. 나란히 있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해? 병치하는, 병행하는 이란 뜻입니다. 병행하는, 병행하고 나란히 있는 그러한 삶을 이끄는 것으로서 여겨졌답니다. 얘들아 다음에는 좀 매너 문도 해주세요. have the power 목적어 뒤에 있는 to save 이하가 앞에 power 꾸며주고 있습니다. save 뒤에 themselves and others 목적어 되겠네요. 여기도 구원하다란 뜻입니다. 구원하다, 구하다. 그들 스스로와 그리고 커뮤니티, 그죠? 커뮤니티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the power,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란히 있는 삶, 즉 병행하는 삶을 이끌어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몽크스, 수도원이든 수도승이든 수도원의 삶은 어떤 삶이야? 나란히 있는 삶이래요. 나란히 있는 삶이란 결국 다시 말하면 같이 가는 병행하는 삶. 병행이요? 두 개가 있어야겠네요. 그쵸? 아까 얘기했는데 뭐 기억나세요? 수도승 자체, 수도원 생활 자체는 고립되고 단절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살아야 되고 혼자 고립돼서 사회와 벽을 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립되고 단절된 그 삶이 어디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죠? 사회요.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회에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도 얘기했죠. 아 그렇구나.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뭐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서로 상반되고 대조되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란히 병행하고 있다고 parallel lives를 쓴 거예요. 괜찮습니까? 수도원의 삶이란 나란히 있고 병행하는데 서로 상반된 두 개의 특징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삶이다.
괜찮으세요? 자, 핵심적인 문장 이 부분 내가 아까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체크했던 문장 이 정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문장도 줄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선지를 볼게요. 선지를 볼게요. 수도승의 삶, 수도원의 삶, 생활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립, 단절, 사회 기여. 고립된, 단절된 삶이 뭔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How to gain religious and social benefits from monastery life로부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얻는 방법이요. Why? 왜 중세시대는 요구했을까요? Religious figures. 아니요. only 지금 수도원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종교적인 인물들 싹 다 끌어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닌데요. 수도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미 여기서도 틀렸고 일단 be isolated. 그쵸? 요구를 했어요? 그런 얘기 언급되지 않았고요. 일단 여기에 self-imposed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부여했다고 얘기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이런 얘기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그쵸? 3번 the grace. grace는 좋은 뜻이에요. 그죠? 은총이란 뜻입니다. 은총. solitude. 이거 미사고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단어였어요. 혼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고독이죠. 혼자죠, 혼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뭐와 패러가 가능한 거야? 아이솔레이션이요. 분리된 거요. 단절되고 고립된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패러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고독, 분리, 단절이 주는 은총이래요. 어떤 느낌이죠? 즉, detached from. 떨어진 거네요. 얘 뭐예요? 분리된 거죠. 단절되고 고립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도승 자체 생활은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지만 그렇지만 attached to society. 사회와 연결된 걸 수 있다. 그쵸? 맞아요? 사회와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죠? 연결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가깝겠네요. 일단 3번 체크해 볼게요. No sacrificial leaders.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잖아? 그러면 문명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 희생하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인가요? Mystery of power. 힘의 신비로움. 힘에 대한 얘기인가요? 정답은 3번밖에 없네요.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1쪽으로 갈게요.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101쪽 12번입니다. 얘도 참 난감한 지문입니다. 난감한 지문이에요. 이런 한글로 읽어도 이상한 그런 지문을 우리가 영어로 읽고 있으니 over tourism 체크합니다. over tourism. tourism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요. 관광이란 뜻이죠. 관광. 관광이란 뜻인데 앞에 over가 붙었으니까 지나친 관광, 과잉 관광이란 뜻이에요. 과잉됐다. 과잉 관광. 과잉 관광의 개념은 rest on, depend on, rely on. 기초합니다. 뭐뭐에 의지합니다. 뭐에? 그러니까 과잉 관광은 이 두 가지 구성 요소에 의지한대요.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사람. 그리고 장소입니다. 근데 사실은 뒤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뒤에 있는 뭐 관광 연구와 사회의 과학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에 관련된 학문에 흔하게 나타나는 이런 뜻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핵심은 뭐야? 과잉 관광이고요. 과잉 관광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과잉 관광이 뭐랑 뭐로 나눠질 수 있대? 이 과잉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과 그리고 장소로 나눌 수 있대요.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과잉 관광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얘들아, 니네 생각해봐. 그냥 이런 거 따위 없어. 과잉 관광이면 뭔가 관광이 지나친 느낌이고 뭐가 많은 것 같아? 사람이 많은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럼 사람이 많으려면 관광지도 생각이 있겠지, 그지? 사람이 어딘가에 와서 보는 거니까 관광이라는 거 자체가 장소도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관광지라고 하는 수용 장소에 사람이 겁나 많아서 과잉관광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케이, 일단 볼게요. 자, 이 두 가지는, 즉 사람과 장소요. 두 가지는 are seen as clearly defined. 사람, 장소, 애매모호한 단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의되고 demarcate, 경계를 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경계를 정하다, 경계가 정해진, 바운더리 있죠? 바운더리. 그죠?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가 정해진. 얘들아, are seen, PP 형태 왔죠? 이렇게요. 그리고 뒤에 PP형 뭐야? 어법적으로. 아, 장소랑 사람은 그러니까 뭐로 여겨질 수 있어? 분명하게 정의되어지고 경계가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대요. 즉, 사람은요, 사람 나눴네. are framed as, 구성되어질 수 있어요. bounded 나왔네요. 바운더리에서 온 경계가 명확한, 경계가 정해진, 명확한 정의 상관없어. 경계가 정해진 사회적 행위자,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바꿨어요. 과잉관광의 개념은 사람과 장소로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은 우리가 사회적 행위자라고 다시 얘기해보죠. 사회적 행위자, 즉 다시 말하면 호스트 아니면 게스트네요. 주인 아니면 손님이랍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대요. 자, 유사한 방식으로 places, 장소도 마찬가지래요. are treated 뭐로 취급할 수 있어요? stable containers with clear boundaries. 아까 얘기했죠? 명확하게 나눠진다고요. 명확한 boundaries,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용기. 용기가 뭐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즉, 얘는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네. brave 용기가 아니라요. 그죠?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수용 그릇 정도로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눴어요. 잘 봐. 다시 과잉관광, 사람, 장소.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장소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결론 지었지. 자,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대. 이렇게 말할 수 있대. 어떻게 말할 수 있는데? places. 장소는 can be full of tourists. 관광객. 얘 뭔데? 관광객. 누군데? 사람이잖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suffer from over tourism. 과잉 관광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결론 지어 말할 수 있대요.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아, 과잉관광은 사람과 장소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과잉냈다는 것은 관광객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 오버투어리즘으로 고통받는 거구나. 끝.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답니다. 과잉관광이라고 쓰는 단어 자체에 예외가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대. 밑밥 깔았어 이제 이미. 그치? 깔았어. 자, 그러나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자, eat, for, to. 그러니까 장소가 아까 위에서처럼 사람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 장소가 사람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 사람으로 가득 찬 장소라고 하는 거. 그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실제로 There are examples of particular attraction. 특정 관광 명소가 있대요. 예외적인 명소가 있답니다. That have 동사 limited PP 형태로 capacity 꾸며주고 있어요. 아, 얘는 이미 수용력 자체가 부족해. 관광지, 경주 가봐, 불국사. 얘들아, 무령왕릉 갈 때 어때? 엄청 크잖아. 거기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장소가 충분하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을 수 있죠. 관광지들이 대부분 그렇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외적 장소가 있어요. 에펠탑이에요. 얘들아, 에펠탑. 그
그냥 이거 타워 하나 있죠. 거기 그냥 이렇게 도로 있는데 에펠탑 있는 데잖아. 그치? 그럼 거기서 어떻게 수용할 건데? 여기는 이미 자체 그냥 인위적인 구조물만 있는 곳이에요. 인위적인 구조물만 있는데 얘가 되게 유명해서 이게 관광지잖아요. 그죠? 근데 과잉 관광의 기초 개념으로 적용하기에는 이 장소는 보통의 일반적인 관광지랑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 제한된 수용력. 정리해. 에펠탑은 위에처럼 수용 장소가 아니라니까?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야. 이미 처음부터 수용할 수가 없어. 제한됐다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제한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and 그리고 where 어머머머머 얘들아 어법 대절 이하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particular attractions 꾸며주고 있죠. 근데 뒤에 where라고 하는 관계부사 또 꾸미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정 명소는요. 실제로 뭐도 없대요. No room for more visitors. 아, 두 번째. 뭐도 없대? 더 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도 없대. 많은 방문객들의 수용 공간도 없어. 그지? 그러니까 적당히 와야 되는 거. 너무 많이 오면은 막 힘들어지는 거지. 그지? 자, 특히 얘 얘기한 거야. 에펠타워. 그지? 그런 경우가 어디래? 에펠타워. 에펠타워와 같이 인위적인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적인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용력과 방문객들의 수용 공간 자체가 마련되기 힘든 그러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관광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however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해석이 더 적합할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ith places such as부터 묶어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 가로 닫아. 자, with 뭐뭐 하면서 한 채로 분사구문 부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being promoted and being described 이렇게 가는 겁니다. 즉 뒤에 나열되어 있는 도시나 혹은 지역 지방, 그죠? 경주, 전주, 그죠? and 그리고 뭐 각각의 국가들이요, 그죠? 이러한 장소들이 뭐가 되면서 비홍보가 된대요. 여행 목적지 자체로 홍보가 되면서 그리고 over tourism, 과잉 관광지야. 과잉 관광의 희생 지역으로 묘사되면서 뭔가 상황이 이런 예외적인 장소도 있음에도 더 복잡해진대요.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what 이하의 이하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여러분. 과잉 관광이라고 해서 썼던 그 과잉, 지나친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그쵸? 과도한. 혹은 out of proportion은 비율 밖으로란 뜻이니까 균형에서 벗어난이란 뜻이에요. 비율에서 벗어난. 비율과 균형에서 벗어났고 과도한 그러한 것은요. is highly 너무 중요하네요. 이런 거 맥락 어휘로 나오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즉 과잉 관광에서 많은 관광객을 수용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다. 즉 그 관광 지역은 많은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과잉 관광의 기초 개념은 에펠타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도한이라고 하는 그 과잉에 대한 단어는 상대적이야. 에펠탑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상대적이란 얘기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본문에서 예시로 든 게 뭐라고요? 에펠탑이라고요. 그죠? 예. 자, 그리고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 그럼 과잉 관광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그럼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면 그럼 뭘까? 그럼 뭘까? other aspect가 있대요. 그죠? 사람과 수용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또 있을 수 있대. 다른 측면과 더 연결되어 있을 수 있대요. other aspect 중요해 답 찾는데 너무 중요해서 체크해거라. then physical capacity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용 장소랑 사람 물리적인 수용력보다 원래 기초 개념이었죠. 그쵸? 그것보다 다른 측면과 더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다른 측면들 뭐가 있는데요. such as natural degrade. 밑으로 저하된 거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어떤 질적 저하. 자연적으로 뭔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leakage. 이거 뭐야? 누수, 유출이란 뜻이야. 뭐 돈이 샜거나 not to mention 뭐뭐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당연하다는 뜻이야. 당연하다는 뜻이야. 언급할 필요도 없어. 정치나 아니면 지방, 권력의 역학 뭐 이런저러한 다른 측면들 때문에 과잉관광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잉관광의 기초 개념인 사람과 장소가 아닌 다른 측면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괜찮죠? 자 그러면 단어를 그냥 아예 내가 써볼게. over tourism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한마디로 related to 뭐와 연관되어 있는 over tourism이야? other aspect then 뭐 이외에 뭐보다도 people and places 기초 개념은 사람과 그치 기초 개념의 구성 요소야 얘가 기초 개념의 구성 요소가 사람과 장소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측면으로 더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포커스로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봐. 1번 솔루션 투 오버 투어리즘 야 과잉관광 문제야 문제 해결해야 돼. 해결책 제시하고 있나요?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s attractive to visitors? 파퓰러한 여행 목적지를 관광객들의 무엇이 파퓰러한 여행 목적지를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포인트에 대한 얘기인가요? Are tourism attractions? 관광 명소가 over tourism의 위너냐 루저냐? severity는 심각성이란 뜻이에요. 과잉 관광 너무 심각해. 요즘에 아주 그냥 만연해 돼 있고 너무 상상한 것보다 심해. over tourism,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기초 개념이었던 사람과 장소의 문제만이 아니다. 뭐다? other aspect다. 그치? 여기엔 이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인 거지. 괜찮지? 이거 어려웠어요, 얘들아. 어려워서 틀릴만 해요. 틀릴만 하면. 맞은 거는 정말 과연 다 이해해서 맞았을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103쪽 가겠습니다. 103쪽. 얘는 좀 수월합니다. 맞은 친구들 꽤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도 또 오답률이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수월하지만 볼게요. 집중하세요, 얘들아. 졸리면 바깥 서서 듣는 거야. 자, the discovery that 니아라고 하는 발견이 있대요. 근데 이거 어법인데. 자, 대니아라고 하는 그 대시 무슨 대신지 볼까요? 선행사인 것 같은데 뒤에 완전한가요? man's knowledge가 사람의 지식이요. is not, 컴마 있죠. 그럼 가로 쳐. 컴마 있죠. 그럼 가로 닫어. 괜찮지? 일단은 바깥에 거 먼저 해석하면 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is not perfectly accurate. 완벽하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발견이래요. 동사도 있고요. 보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완전함으로 동격의 대절이 되겠네요. 그럼 discovery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that부터 어디까지요? accurate까지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은요. is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분명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태껏 결코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결코 완벽하게 분명하지
해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분명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이런 뜻이요. 그죠? 명확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발견은 has had a humbling and perhaps a calming effect upon the soul of modern man. 현대 사람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요? 겸손해야 한다. 그죠? 겸손하게 하는. humbling. 겸손하게 하는. 그리고 calming. 차분하고 진정하게 하는. 거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쵸? 거만하게 하지 않는다. 거만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영향을 미쳐왔대요. 계속요. 19세기에 as we have observed 우리가 계속 목격하고 관찰해 왔듯이 19세기가 was the last 마지막이었대요. to believe 이하가 last 꾸며주고 있어요. 대니아라고 믿었던 마지막 시기가 19세기였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세기 이후로는 대절 이하라고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괜찮지? 자, the world as a whole as well as in its part.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진 여러 지식들, 세상은요, 세상의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부뿐만 아니라, 세상의 전체로서 세상은 could ever be 완전하게 known, 알려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19세기까지였다고요. 세상은 다 알려질 수 있다. be known이 가능하다. 그치? 이런 생각 언제까지라고요? 19세기까지만 그랬다고요. 그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는데요? now 이제 보이죠? 이제 우리는 깨달아요. this 이것이 뭔데? this 체크해. 이것이 뭔데? 세상이 could ever be perfectly known이라고 하는 그거. 세상이 완벽하게 다 알려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개념. 그치?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사실 그렇게 세상이 다 알려질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거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했고 늘 불가능해 왔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무궁무진한 거죠. 우리가 무궁무진한 세상을 다 알 수 있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 패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시 말하면 within limit, 제한 속에서 한계 내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아니라니까.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한계 제한 속에서 알고 있다잖아. 제한적으로 알고 있네. 제한적으로 knowing. 그치?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비록 even if the limit, 그 한계가 당연히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어, 그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리저리 이렇게 조절되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한계 내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curiously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uriously.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기심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호기심 있게, 호기심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지워졌어? 호기심은 이상할 때 생기는 거.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다. 네, 이상하게도, 기묘하게도 이런 거 언제 쓰는 거야? 그렇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하고 나서 근데 이상하게도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한 건 이거잖아. 정한이가 맨날 열심히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상한 건 이런 거. 그치? 그럼 뭔가 약간 맥락이 조금 변화되거나 바뀐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 by the way 이런 느낌이야. by the way. 그런데 말이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이 부사 따위가 이런 느낌이 있으니 이걸 그냥 우리는 호기심 있게 하고 그냥 무시할 일 부사를. 그치? 발표하세요. 사실 해석에도 안 나와. 이건 이제 문제를 풀고 느낌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상하게도 기묘하게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from this new level of uncertainty 불확실성? 뭐가 불확실한데?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한계 내에서 아는 건 불확실성이죠. 우리가 다 모든 걸 알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세상은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 그치? 세상이 다 알려질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 한계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다.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 다 불확실성이죠. 자, 이렇게 이러한 수준의, 이러한 종류의, 이런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잘 모르겠다. 그죠? Even greater goals.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아직도 많잖아. 그치? 제한 속에서 알고 있는 거고 아직 저기 모르는 미지의 무언가가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greater goals. 더 큰 목표가 등장한대. 꼭 더 큰 목표를 잡는데. 맞잖아, 니네. 그치? 그리고 appears to be attainable.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미지의 무언가가 아직 듬뿍 있음에도 더 목표를 높게 잡고 계속적으로 위를 향하면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확실한데도.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높이 기준을 잡아가면서 뭔가 확신에 차서 가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에 차서 가는 거죠. Even if, 비록 we cannot know the world with, 똑같이 또 나왔어요. 그죠?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세상을 알 수 없지만, 그죠?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말했지? 양보 부사절, 뒤에 주절은 어떻다? 중요하다고 말했잖아. 그치?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greater goals emerge 하고 있고 뭔가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어요. 확신에 찬 거 내가 그냥 혼잣말 하는 거 아니야. 밑에 나와 있어 이렇게. 이미 나와 있다고. 그거 연결해서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여전히 세상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다. 자, even our inherently incomplete, 불완전한이란 뜻이죠. 그죠? 완료되지 않은 이란 뜻이니까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우리의 이 본질적인 지식은 seem to work. 마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대요. 즉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해주는 표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We may never know precisely. 우리 정확하게 결코 알 수 없어요. 뭘요? How high is the highest mountain? 의문사 있고요. high는 원래 형용사인데 얘들아 여기서 명사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어로 높은 곳 이렇게 해석할게요. How high? 매우 높은 곳. 얼마나 높은 곳이 is the highest mountain? 가장 높은 산인지. 즉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에 차 있대요. 즉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내용은 결국 뭐야? 불확실성이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그쵸? 그치? 계속적으로 상승해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위로 올라간다. 지속해서 데디아로 확신하고 있죠? 뭐라고요? We can get to the top nevertheless. 불확실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대기, 그 정상이라고 하는 곳, 그곳을 달성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되셨습니까? summit. 이제부터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 모르면 틀리는 거죠. summit. summit이랑 다른 거죠. summit은 제출하다야. summit은 정상이란 뜻입니다. yet. 아직 to be reached. 아직 도달되지 못한 정상. 아직 남아있어요. 불확실성이라잖아. 우리 아직 남아있잖아. 우리가 채워야 될 것들은 저기 많잖아. 미지의 것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직 도달되지 않은 정상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정상입니다. 즉, 콜론 부연 설명할까요? 지식을 향해 가는 onward.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나 지금 계속 이렇게 갔죠. 그쵸? 앞으로 나아가는, 이어지는 ongoing, 진행되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뭐다? Summit yet to be reached 라는 표현이다. 일본인데? Over the mountain. 얘들아, 지금 탑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죠? 그 탑을 넘어가려고요? 산 꼭대기 산을 넘어서서 그 넘어서까지 한계를 넘어서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단 하나의 그러나 엄청 큰 한 걸음. 성공을 넘어서기 위해. 정상을 넘어서서. 이 정상을 넘어선다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정상까지는 몰라도 정상에 도달하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그쵸? Integrating part into a whole. 부분을 into 전체로 통합시킨대요.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통합시킨대요. 그것이 완벽으로 가는 길이래요. How to live together in an age of uncertainty. 너무 이쁜 uncertainty가 왔지만 그렇지만 단어만 이용한 거예요. 불확실성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요. Two faces of knowledge. 지식이요? 예쁘네요. 지식을 기반한 사회의 두 얼굴. 정답은 뭐예요? 1번인데요. 그쵸? 확신과 불확실성 두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선지는 1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쉬는 시간 할게요. 19번이랑 20번 많이 틀렸더라고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그죠? 19번 틀린 사람 있고 20번 틀린 사람 있고 골고루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0번이 오답률이 더 높았어요. 쉬운데 20번이 더 오답률이 높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은 20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9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번 갈게요. 야, 풀어와 얘들아. 이거 풀어와야지. 선생님이 풀이할 때 눈에 들어오지. 어떻게 같이 이게 풀이가 되니. 내가 그냥 하는 거 내가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 그냥 듣고만 가는 거야. 그냥 휘발성이야. 날리는 거야. 갑니다. 사람은 don't usually think of touch. 터치 촉각이죠? 촉각을 as a temporal phenomenon. 읽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선생님도 가끔 헷갈립니다. phenomenon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듣기 할 때 달라요, 발음이. 그리고 복수는 phenomenolo라고 읽어요, phenomenal. 선생님도 할 때마다 앞이 살짝 막혀. 자, 어쨌든 temporal 체크합니다. temporal이는 일시적인, tempo, 시간이죠? 그래서 얘는 시간의란 뜻입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촉각이라는 것을 시간의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it is. 또 촉각은 every beat, 틀림없이 every beat, 틀림없이 as time based, 시간에 기초한 거예요. 시간에 근거한 겁니다. 뭐만큼이나 as it is spatial,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촉각이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틀림없이 시간에 기초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계속 촉각이라는 핵심 어휘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스스로 혼자서 알아보기 위해 실험 하나를 할 수 있대요. 자, 일단 친구한테 to cup his hand, 그의 손으로 컵 모양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할 수 있대요. 컴마가 중간에 있죠? 그럼 가로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하도록? close his eyes. 눈을 감아보도록 한대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촉각적인 부분에 지각을 느끼기 위함이기 때문에 시각을 배제하는 거예요. 시각을 배제하기 위해서 close his eyes가 된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촉각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있는 palm, 손바닥, 명사죠. 근데 face up, 이거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being 정도가 생략된 거고 손바닥이 의미상의 주어로 손바닥이 face up, 위로 향한 채로 친구에게 그의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그의 눈을 to close, 감아 보라고 요청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청하다는 명령문이죠. 그쵸? 자, place, 그리고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그렇게 컵 모양으로 만든 상태의 손바닥에다가 작은 평범한 물체를 놓습니다. 반지일 수도 있고 뭐 이레이저 뭐 그 어떤 것도 다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 다시 그것을 identify 확인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대신에 뭐 없이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그의 손의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않고서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물체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는 will not have a clue other than 뭐뭐 이외에, 즉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물체의 무게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크기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그 어떤 단서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손바닥 위에 있는 물체니까요. 손가락으로 만진 게 아니라 손바닥 위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죠? 그리고 나서니까요. tell him, 그에게 to keep, 뭐 하라고 말해요? his eyes. 다시 close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체 위로 그의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말해요. 올려져 있는 물체 위로 손가락을 이리저리 이렇게, 그쵸? 움직여 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은 달라지죠. He wi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즉시 한 번에 올려져 있는 그 물체를 확인할 겁니다.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허용함으로써 계속 얘들아 시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실험하는 내용 안에서도 손가락의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결국 뭘 부여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부여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의 인식에 시간을 부여했다. 더한 것이다. 그죠?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것은 네가 시간을 더 준 거다. 손가락을 움직여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더 부여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손가락이 움직여서 물건을 알아맞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실 되게 쓸데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다 아는 건데, there is a direct analogy. 너무 중요한 단어죠. 유사점입니다. 유사성. 얘들아, 우리가 손가락 끝에 있는 신경이 얼마나 예민하게요? 진짜 예민하지, 그치? 그래서 눈을 감고 시각을 배제한 상황일 때, 되게 깜깜할 때도 이렇게 그냥 손가락 끝으로 만졌을 때, 혹은 그냥 상자 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맞췄을 때도 맞추잖아요. 그죠? 자, 그걸 지금 비유 대상, 시각이랑 비유 대상을 유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그 물체 바로 보면 알 수 있잖아. 시각이 가장 정확하니까요. 그렇게 가장 정확한 감각인 시각이랑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눈의 망막의 중심에 중심화라고 하는 뭐 어떤 부분이 있나 봐요. 그거랑 손가락 끝 사이에 유사성이 있대요. 그 둘 다 both of which가 쓰였네요. 그죠? 이거 뭐야? both of which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둘 다 뭔데? 중심화랑 손가락 끝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have a high acute. acute는 예민함을 말하는 거. 이거 많이 나온 단어야. 엄청나게 높은 예민함을 가지고 있대요. 손가락 끝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시각적인 부분만큼이나. 그렇습니다. 계속. 자,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예를 들면 such as 이하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너의 능력이 depends on continuous time 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time varying patterns.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의 패턴이죠? 촉각 감각의 패턴이래요. 얘들아, 처음에는 손바닥 위에 있었죠? 첫 번째 터치 센세이션의 패턴입니다. 근데 시간이 부여되고 시간이 달라지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됐죠? 손가락 끝으로 만지게 됐죠. 그쵸?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만지면서 알게 된 거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란 뜻이에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촉각 감각의 패턴.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바뀐 거잖아.
그치? 처음이랑 두 번째랑 달라졌잖아요. 물론 시켜서 그런 거긴 하지만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손가락 끝으로 만져가지고 그걸 알게 됐으니까 시간이 부여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문에서 하란 대로 이해해야 돼. 어쨌든 힌트를 계속 시간으로 주고 있으니까요. 1번 터치 앤 무브먼트. 터치, 촉각과 움직임. 두 개의 주요 휴머니티의 요소. 2번 time does matter. 시간은 중요해. 사람들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터치를 as a 시간의 현상으로 여기지 않지만 그런데 틀림없이 분명히 시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해. hidden essence of touch. 터치의 숨겨진 핵심이기 때문이야. 괜찮은데? 그치? 3번 how to use the five sense. 얘들아 5개의 감각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시기적절하게 5개의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이요? The role of touch in forming the concept of time. 시간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터치의 역할. 시간의 개념? 지금 물건을 만지는 촉각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간 거잖아. 시간의 개념. Surprising function of touch as a booster of knowledge. 지식의 촉진제로서, 부스터로서, 지식의 촉진제로서 터치의 놀라운 기능. 뭔 소리야? 정답 몇 번이야? 2번이네요. 괜찮지? 얘들아 풀어와야 돼. 풀어와야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알겠죠? 풀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빨리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32,000년 전으로 진짜 먼 시기네요. 그죠? 3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세요. 얘들아 잘 봐라. 이제 지문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지 않니? 이런 시간에 대한 나열이 보이지 않니? 그치? 이거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이 지문이 뭐 하나 핵심어를 정해놓고 그 어떤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연결 지어서 가는 거야. 그럼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막 발전되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겠지, 그치? 이런 거 추측하면서 읽는 거랑 아닌 거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3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래.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알아? 프레히스토릭이래. 프레히스토릭 필수어야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 선사시대란 뜻이야. 뭔가 알아야 된단어야 선사시대에는 얘들아 예술은 어디에 있어요? 동굴에 있죠. 동굴 벽화. 3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사시대가 나오는데요.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액이 동굴 예술가들이, 동굴 벽화를 그린 예술가들이 아주 능숙하게 뭘 이용했대요? 모델링 섀도우. 섀도우. 내가 왜 섀도우 한 줄 알아? 밑에 섀도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또 섀도우가 나오거든. 섀도우 계속 섀도우 얘기만 하고 있어 얘들아. 그럼 섀도우가 키워드인 거야. 그림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지문 그림자. 그림자가 키워드예요. 자, 그럼 키워드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림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됐다. 그죠? 자,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를 그린 예술가들은요. 모형화된 그림으로 그려진 모형을 만들어서 그림자를 사용했대요. 모형화된 그림자를 사용했대요. 선사시대 동굴 벽화. 뭐라고요? 모형화된 그림자 사용. 모형화한으로 바꿀게. ing니까. 미안합니다. 모형화한. 그죠? 직접 그림자를 그림으로 그린 거지. 그치? 모형해서 모양을 따서 그림자를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림자를 이렇게 또 이용했을까? 왜냐? 벽화에 그려진 말과 들소 그림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죠. 볼룸. 입체감이란 뜻이죠.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형화한 그림자를 사용했다. 오케이? 선사시대는 뭐라고요? 모형화한 그림자 사용. 선사시대는 뭐라고요? 모형화한 그림자 사용. 그랬지? 자, a few thousand years ago. 자, 이제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간대요. 이제 몇천 년 전으로. 고대 이집트. 오케이? 고대 이집트예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입니다.
얘네들은 어떤데요? Presented. Human forms in shadow stars silhouette. 아, 얘네들은요. 인간 형상을 뭐로 표현했대? 그림자 실루엣으로.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표현했대. 모형화한 그림자 썼어.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는 인간 형상을 그림자 실루엣으로 표현했어. 그림자 또 썼네. 그쵸? 그림자. 좋아요. 자, 그러나 그림자 드리우기는 말 그대로 진짜 그림자를 말하는 거지. 그림자를 드리우는 거. 뭘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이거 뭐야? 그림자네. 나의 그림자. 그지? 이 그림자. 그림은 아니잖아. 모형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림자 진짜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드리우기는 진짜 빛을 이용한 그림자. 자, 그림자 드리우기가 do not appear not in Western art until not until 나왔네요. 자, Athens, 아테네에서 기원전 400년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in Western art 어디에서? 서양 예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뭐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뭐하기 시작하다. 뭐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거 나오지 않았어? 미강고 선지에 나왔던 것 같은데 나던 들고면? 그쵸? 미사고도 나왔나요? 근데 왜 뺐냐면 나던티를 강조했을 때 어법적으로 우리가 또 바꿀 줄 알아야죠. 그쵸? 여러분들한테 당위성을 묻는 어법을 언제 알려줬습니까? 학교에서. 근데 나왔잖아요. require. 그쵸? 똑같습니다. 똑같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not until 구문 not until로 빼. not until 뺐어? not until은 부정어 강조죠. 그럼 뭐 일어납니까? 도치가 일어납니다. not until 강조 구문입니다. 지금. 자, until 뒤에 있는 식구는 다 챙겨주셔야 돼요. about, 그리고 400, 어쩌고 저쩌고는 다 챙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쓰셨어요? 그럼 이제 뭐 오면 돼요? Cast shadows to appear in Western art 오면 되는데 동사주어 도치하라며. 그럼 뭐 쓰면 돼요? to. 그쵸? 그리고 주어는요? Cast shadow. 그쵸? Cast shadow 빨리 써. 얘 쓰면 되지. 그치? 그리고 appear.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 지금 어법 설명했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그림자 드리우기가 언제쯤 나왔대요? 뭐 이때 나왔대. 그치? 그림자 드리우기 등장. 우리가 쓸게 이렇게 그림자 드리우기 등장. 서양 예술에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림자 드리우기가 서양 예술에 등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서양 예술에 등장. 근데 또 어법이 또 나와요. It was 대절이 나옵니다. It was that 강조 구문이 나와요. It was that 강조 구문. 그러면 뭘 강조했느냐? Only after. 단지 오로지 뒤에 after 이 시간이 되어서야, 이 시간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뒤에 대절 이하의 주어가 동사를 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It is 대절 사이에 뭐 강조했어요? only after의 주어 동사니까 얘 부사절 강조했습니다. 부사절 강조. 그러니까 shadow가 had become unestablished if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서 그림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모형화한 그림자로 사용됐다가 그림자 실루엣으로 표현됐다가 그림자 드리우기가 등장됐다가 그래서 그림자가 계속 언급되면서 사용이 되면서 확고하게 확립돼서 확고하게 표현의 어떤 방식의 일부로 자리매김한 이유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classical writers 고전 저술가들이 that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림자. 그래서 뭔가 그림자가 예술 속에서 표현의 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하니까 이제 예술을 논하기 시작하죠. 예술 자체가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human shadow. 사실은 뭐 인간의 그림자를 모방하고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예술이 뭐 생겨났다,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야? 그럼 결국엔 이 그림자가 이후에 표현 방식에 하나로 자리 잡음, 자리매김이라고 할게요. 자리매김. 표현 방식으로 하나 자리 잡았단 얘기죠. 하나의 표현 방식이 됐단 얘기야. 계속요. 이제 그리스랑 로마네요. 그래요. 그리스랑 로마 가볼게요. 자, 그리스랑 로마는요.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전환이란 뜻입니다. 전환. from A to B. 뭐에서 뭐로 전환했대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모델링 섀도우는 언제 거예요? 신석기리. 선사시대 때에 이 섀도우를 뭐로 바꿨대요?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 들이우기로 확실하게 전환시켰대요. 이때 그리스 로마에서 그죠? 그림자 들이우기로 확실히 전환.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자 들이우기가 뭔데? 어떤 관행이래요. 어떤 관행이냐? That implied, 의미하고 있대. imply, 의미하고 있어요. 지속적이고 일관된 일정한 빛의 원천이 있어야 되고요. 고정된 시점도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기하학적인 프로젝트. 그냥 프로젝트가 얘들아 우리 그냥 프로젝트라 하지만 프로젝트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이 프로젝터라고 하잖아요. 빛이 투영된 거죠. 그래서 투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하학적인 빛의 투영의 이해. 이 세 가지 요건을 의미하고 있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림자 들이우기가 진행이 되나 보죠. In fact, 사실 what we might now, 이제 우리가 그림자 연구라고 부르는 얘들아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어. 충분히. what이냐 대시냐. 자, 주어 있고 동사 있지. 그러면 뒤에 shadow studies가 있어요. 이게 목적격 보어거든. 목적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대시 아니라 what이 와야지. 뭐뭐하는 것으로 목적어를 대신하는 것이 돼야지. 자, 우리가 이제 그림자 연구라고 부르는 그거, 즉 그 what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서 그림자의 탐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has, 주어는 has, its roots 어디에 뿌리 잡고 있대요? 고대 아테네에 뿌리를 두고 있대요. Ever since, 그리고 그 이후로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어떤 관행이요? 그림자를 표현하고 서술하고 묘사하는 관행은, 그림자 표현의 관행은 여태까지 계속 뭐 얘기했는데? 그림자 표현, 그림자 사용, 그치? 그림자 표현의 관행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죠? 새로운 그림자 들이우기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ever since 이후로 그러한 그림자 표현의 관행이 계속적으로 뭐 되고 있어요? 진화되고 있어요. 제목과 연관되니까 내가 자꾸 키포인트 찾는 거야. 다 반영이 되니까.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당연히 그런 그림자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왔대요.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는 뜻이에요. 그쵸?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이론가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논쟁, 뭐에 대한? 중요해요? 뭐에 대해서 논쟁했대요? 그림자 표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논쟁이래요. 오케이. 딱 맞게 끝내줄 수 있겠네. 1번 The Journey of Shadow. Journey. 얘들아 보통 이런 시간적 어떤 서술이나 나열에 대한 제목이나 주제에 journey가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도 journey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왔는데 여정. 이 시간의 순서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Shadow in art from the prehistoric caves onwards 또 나왔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나왔어요.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니네들의 오답률로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야? 앞으로. 그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이어지는, 진행되는,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선사시대 동굴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 나아간 예술 속의 그림자의 여정. 다시. 프레히스토릭이 첫 번째 시작점이었잖아요. 프레히스토릭 케이브로부터 앞으로 나아가고 이어진 예술 속에서의 그림자의 여정. 2번. Portrayals of human shadows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 예술적인 관점으로서의 인간 그림자의 묘사. 인간 그림자에 대한 국한적인 건 아니죠. 그림자에 대한 표현과 방식을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 그림자의 뭐 좀 형상을 따르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치? Representing shadows as a key part of contemporary. 이것도 뭐야? 굉장히 내로우하죠. 그죠? 지금 시대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그리스 뭐 기원전이 나왔는데 현대 예술의 주요 키 포인트로서의 그림자의 표현, 그림자 표현.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shadow painter들의 어려움이에요? Unique views on shadow. 섀도우의 독특한 관점이요? 지금 뭐 그림자에 대한 어떤 독특한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 그치? 뒤에 있는 나열된 거는 뭔가 뭐 아리까리 한다고 이거 맞다고 하면 안 돼요? 맞죠? 정답은 뭐예요? 1번이에요. 가장 적합한 거 고르셔야죠. 1번 정답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